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현 우크라이나 사태에 바람직한 해법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화요일 베를린에서 열린 키케로 잡지와 벌리너 사이퉁이 주최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키예프 지원이 갈등을 영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의 휴전 당사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정과 협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을 해야만 정전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너무 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대량 살인마다, 전범이다, 전복돼야 한다. 푸틴은 반드시 패배하니 레짐 체인지를 해야 한다는 등 바이든의 레토릭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이 이런 말들을 한 이상 그가 평화를 이루기는 너무 어렵다고 오르반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너무 끔찍하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만이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복귀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은 요원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힌 겁니다. 오르반 총리는 독일을 방문하는 동안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전임자인 앙겔라 메르켈도 만났습니다. 그는 메르켈이 여전히 권력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전곡을 찌르는 조크도 잘합니다. 그는 올라프 숄츠를 만난 뒤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니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반응에 관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오르반은 숄츠가 무덤 쪽에 서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건재한 것을 보니 반갑긴 한데 방향이 아무래도 망하는 쪽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푸틴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맹우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치는 네이션, 크리스티애니티, 패밀리입니다. 결혼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결합이라는 기독교적 신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도덕률 그리고 반이민 정책으로 서방의 PC에 결연히 반대해온 그는 미 공화당원 사이에도 팬층이 두텁습니다. 이런 오르반 총리에 대해 주류 미디어들은 늘 극우라는 딱지를 붙인다. 왜 극우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극우라고 하면 대중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수용하기 마련입니다. 그가 설파하는 가치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원래 조지 소로스의 장학생으로 영국 유학까지 한 경험이 있지만 글로벌리즘의 해악을 깨닫고 소로스를 헝가리에서 추방한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국제정세에 아주 민감한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판을 오르반처럼 맥락을 읽어내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는 얼마 전 비공개로 열리는 피데스당 행사에서 있었던 자신의 연설 내용을 살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게는 30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 했습니다. 전쟁 자체는 끝나더라도 기존 국제질서의 해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투의 양상만큼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보다 제재를 하는 이유가 더 죽을 맛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를 인정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영국의 미디어들이 대체로 정크 미디어지만 그나마 이코노미스트는 권위주로 폼을 잡는 편이라 막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목요일 짜서 EU가 생활비 위기가 심화돼 경제 침체로 접어들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이전 예측과는 달리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 장기적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부분 동원령으로 30만 명의 러시아인이 국외로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경기 침체는 아마 끝났을 것이라면서 경제가 매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골드만삭스의 현재 경제 활동 지표를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러시아의 경제 활동은 그 어느 유럽 국가보다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 생산량이 반등하고 있다면서 이는 메이커들이 서구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서플라이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달러 기준으로 러시아의 월간 상품 수입은 이제 거의 작년 평균 수준을 넘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는 서구가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다른 대세 시장과 아주 잘 공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근 전망을 이용해 러시아 경제 회복을 확인했습니다. IMF는 러시아의 2022년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러시아의 GDP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4월 예측치인 8.5%보다 훨씬 호전된 것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IMF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국방비 지출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부는 지난달 서방의 제재도 불구하고 러시아 GDP의 감소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월만 해도 4.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2.9%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소비 수요의 견조세와 투자 수요 증가로 2024년과 2025년에는 2.6%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비아체슬랍 볼로딘은 우크라이나 공습 목표와 기반시설 파괴를 보여주는 지도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키예프 테러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70개를 타격했다면서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발전 용량의 50%를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도에서 보듯 이번 공습에서 무사한 지역은 북쪽의 체르니고프, 서쪽의 볼린, 남서쪽의 트란스카르파티아 세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테러 공격이 계속된다면 대응은 더욱 가혹할 것이라면서 저항하는 자는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발전 인프라 피해가 3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어떻든 러시아로서는 시간을 두고 야금야금 파괴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군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자포로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M777 곡사포 포대가 괴멸되는 장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시스템이 멈추자 우크라이나군의 지휘 통신 체제는 마비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도 다시 수복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대령은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이 거의 전멸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폭격기를 동원한 정밀 타격과 함께 이란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군에 괴멸적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제 자폭 드론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수십 대가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미사일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크리보이 록 지역에서 있었던 이란제 자폭 드론의 활약상도 공개했습니다. 여러 대 전차와 보병 전투차, 험비까지 포착해 남기지 않고 파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전황은 아주 일방적이어서 더 이상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